9월 5일 어제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예선 3라운드 1차전에서 한국이 팔레스타인과 득점 없이 비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아직까지 문체부 조사와 국정감사가 남아있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최고의 경기 내용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켜보겠다는 홍명보 감독의 노림수가 과연 통할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축구협회의 바람과는 달리 관중들은 경기 내내 야유를 보내느라고 바쁠 정도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이로써 한국 대표팀은 최악체로 알려진 팔레스타인에게도 승점 3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10일에 예정된 오만 원정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을대로 참아준 한국 팬들은 그야말로 대폭발을 하며 홍명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단결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한 일각에서는 이번 무승부의 결과가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팔레스타인전은 경기 결과도 결과이지만 경기 내용은 그야말로 처참하기만 하였는데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과 같은 해외 주축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공격 패턴은 매번 끊기기 일쑤였으며 중원에서의 조직력마저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특히 너무 느린 공격과 수비의 전환 속도와 부족한 전술적인 유연성은 큰 아쉬움을 남겼죠. 국내 축구 전문가들은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며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축구인지 알 수가 없다. 좋게 말해서 점유율을 바탕으로 하는 전술이지 선수들은 볼을 소유하고도 효과적인 공간을 찾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공격에서의 결정적인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사실 저 정도 급의 선수들은 그냥 풀어두기만 해도 팔레스타인 정도는 쉽게 이기는 게 정상인 라인업이다. 전체적인 압박의 타이밍과 빌드업의 라인조차 잡지 않은 초보 감독의 실수라며 홍명보 감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반 22분에는 하메드 헤더 패스로 인한 선제 실점을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겨우 면하기도 하였으며 32분에는 오다이 카르가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는 등 한국 수비진을 농락하는 장면까지 펼쳐졌는데요. 아예 망연자실한 한국 팬들은 오히려 0대0으로 비긴 것이 다행이다. 차라리 골을 먹히고 졌어야 했는데 아쉽다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후반전에는 우리 한국에게도 절호의 찬스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후반 12분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이 투입되면서 점차 공격의 활력이 뛰기 시작했고 후반 15분 오세훈이 등지고 내준 패스를 손흥민이 측면으로 이강인에게 내주면서 골키퍼와 1대1 노마크 찬스를 맞이했지만 힘이 크게 들어간 슈팅으로 볼은 골문을 넘어가며 기회가 무산이 되어버렸죠. 후반 35분,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후방에서 한 번에 넘어간 롱패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향하며 이 역시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되면서 단독 찬스를 맞이한 것이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손흥민 선수의 터치가 길어지면서 슈팅조차 하지 못하고 또 절호의 찬스가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후반 42분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경기 중 가장 완벽한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며 비록 경기력은 실망스러웠지만 대한민국의 주장이 결국 이 경기를 끝내겠구나 싶었지만 이 슈팅마저도 골대를 맞으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피파 랭킹 96위의 팔레스타인과 비긴 것에 격분하여 여러 SNS의 댓글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해외의 반응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의 출전 소식의 경기를 챙겨보던 여러 해외 유명 축구 분석가들은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을 이어나갈 때마다 점점 말이 없어지며 심각한 표정이 되었는데요. 이윽고 위에 언급한 세 차례의 장면을 보며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선수가 내가 전에 알던 그 선수들이 맞는지 모르겠다. 다들 알겠지만 평소 같았으면 손흥민과 이강인은 절대 저런 찬스를 날려버리지 않는다. 해맑은 미소로 런던 전역의 행복을 전파하던 소니가 마치 무언가에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잔디의 상태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걸 감안해도 저건 넣어줬어야 하는 골인데 무언가 이상하다라며 고개를 연신 갸우뚱거렸는데요. 이강인과 손흥민 정도 급의 선수들이 한 번도 아닌 연속으로 세 차례나 저런 기회를 놓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 선수는 매년 공격수의 골결정력을 수치로 나타내는 XG값에서 5년 동안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다가 이강인 선수의 왼발은 파리 현지에서 악마의 왼발로 불릴 정도로 굉장한 파괴력을 자랑하는데 이번 팔레스타인전은 확실히 경기 내내 그들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해외 평론가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자 국내에서도 몇 가지 새로운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협회의 강압적인 방식과 횡포에 아무리 발버둥쳐봐도 벗어날 수 없던 선수들이
저런 식으로라도 협회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들은 그동안의 손흥민 선수의 급변한 인터뷰 내용들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뒷받침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가 퇴보될 때마다 은퇴 질문들을 수도 없이 받아왔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손흥민 선수는 다 부족한 나의 잘못이다. 더 노력을 해보겠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뛰는 것은 교체든 후보든 선발이든 축복받은 것이고 나의 삶의 전부이다. 내가 40살이 되어도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후보로라도 부름에 응할 것이다 라며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 얼마나 진심으로 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보여주며 팬들을 감동시켰죠. 그러나 지난 아시안컵이 끝난 직후 은퇴에 대한 대답들은 사뭇 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기자에게 대답을 받고선 5초 동안 잠시 머뭇거리다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라면서 어렵게 말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이어 솔직히 나 개인만 생각했다면 그만할 것 같았다. 진짜로 그런 심경이 코앞에까지 갔다라는 충격 발언에 모든 한국 축구 팬들의 마음을 철렁이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성격상 은퇴를 하면 해치 고의로 태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그 이후의 인터뷰에서 여러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받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나를 필요로 하는 한 대가리 받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발언해 아직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 또한 고의로 태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대표팀 내에서의 불화와 협회의 횡포, 또 뒤숭숭한 여론들은 경기를 뛸 때마다 손흥민 선수의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을 눈앞에서 그냥 지나쳐가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손흥민 선수도 한국 축구에 많이 실망한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는데요. 이제 홍명보와 축구협회는 축구팬이나 언론 매체뿐 아니라 선수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근 홍명보 스스로도 선수들이 나를 신뢰할 것인지는 사실 좀 걱정이 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홍명보는 2014년 월드컵에서의 실패로 인해 감독으로서의 역량에 대해 많은 의문을 받았으며 이번에 비정상적인 루트로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된 뒤에도 비슷한 비판들 다시 제기되고 있죠. 홍명보 감독은 울산현대 감독으로 활동할 때도 팬들로부터 혼란스러운 전술과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에 대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 감독입니다. 홍명보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선수들의 신뢰를 얻고 팀을 단합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수들이 홍명보를 믿고 따를지는 의문인 상황이죠. 이제 한국 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보스 경기장에서 오만과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에 속한 대한민국은 오만전 이후에도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까지 중동팀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어느 한 팀도 만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대표팀이 무사히 아시아 예선에 통과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최종 예선도 아닌 아시아 예선을 걱정해야 했는지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네요. 부디 아무 죄 없는 선수들이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상 대한TV였습니다.